서울대병원 VIP 병동 30년간 묵묵히 병원 바닥을 닦아온 여인이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첫 손자가 태어나는 날, 그녀는 단정히 머리를 빗고 평소보다 깨끗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바로 그때 그녀의 인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병실을 갈랐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한 여인은 시어머니가 아닌 청소부 기기기로 내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손으로 그녀는 또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이만 가득하실 거예요. 저는 김옥희입니다. 올해 68, 30년째 서울대병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봉비가 내리는 아침이었는데 왠지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늘 손잡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쳐둔 출산 예정이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청소도구를 꺼내는데 동료인 최 씨가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 오늘 손자난다며? 축하해요. 최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저녁에 볼 수 있을 것 같아. 청소를 시작하면서도 자꾸 손자 생각이 났습니다. 걸레질을 하다 멈추고 아들 태석이가 태어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시글보건소에서 나왔는데 이제 제 아들은 서울 최고 병원 VIP 병동에서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여보, 우리 손잡으러 가는 날이에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속삭했습니다. 복도를 닦으면서 며느 이소정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제게 살짝 인사하고는 돌아서 뒷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결혼 3년 동안 면을 위해 집에 초대받은 적은 단 이번뿐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저희는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라는 말만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법대 난원 며느리에게 청소부 시어머니는 부담스러울 테니까요. 걸레에서 물기를 자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청소 카트를 미우며 생각에 잠겼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이에요. 소정이가 지금 출산했어요. VIP 병동 12식이에요. 가슴이 콩 킁거렸습니다. 정말 애기 괜찮아? 소정이, 네, 다 괜찮아요. 나중에 봐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왠지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짧게 끊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자가 태어났다는 기쁨에 묻혔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축하한다며 작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김 여사 할머니, 됐네. 축하해요. 다들 따뜻하게 웃으며 축하해줬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저녁에 아기 보러 갈 거예요. 최 씨가 물었습니다. VIP 병, 거기 올라가도 돼? 그 말에 가슴이 찰렁 내려 앉았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내 손 주인데. 하지만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수건을 개면서 손등을 봤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병원 소독약에 하얗게 변한 손톱. 내가 꼭 이런 모습으로 가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내내 청소하면서도 자꾸 시계만 보게 됐습니다. 환자들 방 청소할 때마다 남의 아이 울음소리가 제 손자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드디어 퇴근 시간 작은 금팔찌를 사두었던 것을 꺼냈습니다. 2달 동안 도시락으로 아껴 모은 돈으로 산 아기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손자 팔에 딱 맞겠지. 금팔찌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VIP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청소부가 VIP 병동에 가도 되나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손 쥐인데 왜 안 되겠어?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청소 가운데 신입은 낡은 정장이 왠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손을 보니 30년 청소로 거칠어진 손마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때가 손톱 밑에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속으로 중얼거리며 용기를 내봤습니다. VIP 병동에 도착하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반짝이는 바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이 낯설기에 다가왔습니다. 평소 제가 닦던 일반 병동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여기서 내 손자가 태어났구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침이길실칠 앞에 서자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 앞에서 손을 들어 녹화하려다 멈췄습니다. 혹시 지금 들어가면 방해될까? 망설이는 사이 병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웃음소리,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소정의 부모님과 친척들이 모여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 앞에 서울대병원 청소부 김옥이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제 첫 손자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화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5비를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병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제가 일 끝나고 오늘 아주 늦었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 소정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주변으로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범벅이는 시계, 우아한 원피스, 그리고 작은 침대에는 제 손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우리 손주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내다졌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손자만 보였으니까. 그런데 제가 손자 침대 가까이 다가가자 소정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소정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손자 침대 앞에서 멈춰서 씁니다. 왜 그러니? 소정이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오늘은 친정 신고들이 와 있어서 다음에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가슴이 찰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올 같은 날 우리 손자 얼굴은 한번 봐야지.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소정이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코웃음을 치듯 웃었습니다. 애 낳은 날에는 깨끗한 사암만 적셔야 해야 한다던데. 그 말에 병실 안 사람들이 키득거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얼굴만 잠깐 보고 갈 거야. 손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우리 애 만지지 마세요. 소정이의 비명 같은 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병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정이는 침대에서 완전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병원 청소하느라 손이 돌아올 텐데 그 손으로 신생아를 만지면 안 되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더러운 손 30년 동안 그 손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손으로 남편 병관을 했습니다.
그 손으로 이 병원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이 더럽다고요? 눈물이 왁각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소정아, 나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태석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아들의 표정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태석아, 나 방금 왔다. 우리 손잡으려고 태석이는 병실 안 분위기 금방 눈치챘습니다. 소정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좀 모시고 나가요. 오늘은 아기한테 아무도 접근하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의사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을 텐데. 태석이는 소정이와 그녀의 부모님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가까웠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가세요. 내일 다시 오세요. 아들의 눈빛이 냉랭했습니다. 태석아, 나 손자 얼굴만 보고 태석이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라고 잃었어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태석아, 너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 엄마, 제발 그만해요. 이리 와요. 나가요. 빨리. 아들이 제 팔을 잡아 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태석이가 낯설었습니다. 병실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들은 저를 내쫓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기 아빠가 알아서 하네. 누군가의 속삭임이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태석이는 문을 열고 저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복도에서 태석이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엄마,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메시지 안 받으셨어요? 메시지라니.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아들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소정이 친정 식구들만 오기로 했으니 다음에 오세요. 일하느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태석아. 봤어. 엄마,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오시면 안 돼요. VIP 병동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아무나.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무나. 내가 아무나야. 난 내 엄마고 시어머니고 저 아이 할머니인데. 태석이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제발 이해 좀 해줘요. 소정이 부모님은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내려와 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 사모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내 엄마는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만 그냥 가주세요. 나중에 제가 시간 맞춰서 모셔갈게요. 아들의 말투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혜서가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리고 소정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보, 빨리 들어와요. 아버님이 축하 인사하시려고요. 태석이는 저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발요, 가세요. 그리고는 병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에 든 금팔찌, 상자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그 말이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간호사 2명이 지나가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처참해 보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누가 듣지 않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지 병원 받고 나왔습니다. 봄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병원 소독약 냄새가 배인 손, 더러운 손,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서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열이 오를 때 이마에 손을 얹어 체온을 확인했던 손, 밤새 숙제를 도와주느라 연필을 지었던 손, 아플 때 죽을 떠먹이던 손,
그 손이 이제는 더럽다고 합니다. 지하철에 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손자를 볼 자격이 없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열쇠를 꼽는 손이 떨렸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캄캄한 어둠이 저를 반겼습니다. 불을 켤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목소리가 흐늘 깊으러 바뀌었습니다.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10분 넘짓한 작은 오피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사진과 아들 태석이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이 저를 비우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에서 금팔찌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걸 산으로 2달 동안 도시락 싸 걷는데 상자를 열어 금팔찌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팔찌에는 우리 손자 첫 선물이라는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팔찌를 손에 주자 눈물이 왁각 쏟아졌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을 비누로 씻었습니다. 1번, 2번, 3번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문질렀습니다. 이렇게 씻으면 깨끗해질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태석아, 내가 어쩌다 아들 생각에 가슴이 미워졌습니다. 태석이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모실게요.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태석이에게 전화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또 무시당할까봐 덜컥 두려웠습니다. 결국 전화번호만 바라보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유골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유골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오늘 손자가 태어났어요. 어무 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난 볼 수가 없었어요. 유골함을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태석이를 키웠습니다. 청소회를 하면서 아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유골함의 이마를 기댔습니다. TV 리모컨이 손에 닿았습니다. 기계적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출산한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심해야죠. 어어서 없는 거잖아요. 출연자의 말에 스튜디오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TV를 끄고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턱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장을 보려 했는데 손자 출산 소식에 잊어버렸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어디에도 저를 위한 자리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태석이에게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아, 엄마가 오늘 실수했구나. 미안해. 그래도 손자는 쓰다가 모두 지웠습니다.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2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태석이구나.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생명보험 상담사 김지연입니다. 혹시 지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화 잘못 거셨어요. 그렇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제 악기에 달았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을, 아무도 제게 전화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새벽 3시 결국 잠들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청소할 게 많았습니다. 오늘도 일해야 했으니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통통 부은 눈과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래, 난 그저 청소 보니까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손에 장갑을 꼈습니다. 이제 더러운 손은 안 보이겠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출근해요. 매일 하던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준비는 그쳤지만 거리는 축축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오늘 VIP 병동 청소는 어떻게 하지? 병입에 친 일이 전 그 병실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하지만 저에게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김옥이 더러운 손을 가진 여자 손자를 볼 자격도 없는 시어머니, 그게 바로 자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여전히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여사 어제 손잡았어요. 최 씨가 물었습니다. 목이 메웠어. 능 맞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씨, 오늘 VIP층 좀 바꿔주면 안 될까? 최 씨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냥 오늘은 좀 힘들어서. 최 씨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하루는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걸레질 슬기 닦기 30년 동안 혜원이를 반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피스템 문을 열자 어제의 침묵이 그대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유골함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너무 외로워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유골함 옆에 놓인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남편의 물건들을 담아둔 상자였습니다.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병원, 입원 카드, 남편의 한경, 작은 라디오, 그 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기에게 남편의 빗둘한 글씨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오기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는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해, 먼저 가게 되어서. 오기야,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 누구보다 강하고 그 누구보다 따뜻해. 당신이 매일 밤 병실에서 내 손을 잡아줄 때, 당신이 청소하다 말고 내게 노래를 불러줄 때 난 그 손의 온기로 살아있음을 느꼈어. 당신 손은 참 따뜻해. 그 손으로 태석이를 키워줘서 고마워. 그 손으로 나를 끝까지 지켜줘서 고마워. 영원히 사랑하는 당신의 남편 오진수.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여보,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당신 손은 참 따뜻해. 그 손이 더럽다고요? 아니, 이 손은 30년 동안 사랑으로 가득 찬 손이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쯤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시 일어날게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VIP 병동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손이 더럽다고, 그럼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VIP 병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복도를 닫고 있을 때 갑자기 VIP 병동 대기실에서
콩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노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CPR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리듬에 맞춰 가슴을 눌렀습니다. 숨을 불어넣고 다시 눌렀습니다. 제발 살아나세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김 여사님, 무슨 일이에요? 이분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맥박이 없어요. 의료진이 빠르게 모여들었습니다. 제 자리를 의사가 대신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CPR을 정확하게 하셨네요.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인을 응급실로 옮기는 동안 한 간호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저분이 백문수 회장님이세요. 대한병원그룹 회장님이십니다.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손이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자 병원장과 낮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우기 여사님, 이분이 백문수 회장님의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 회장님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퇴원 후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어제는 더러운 손이라고 불린 그 손이 오늘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손이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내 손이 누군가를 살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 청소를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님, VIP 병동 1003호로 올라가 보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백문수 회장님께서 찾으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VIP 병동 1003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백문수 회장이 창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옥이 여사님이 시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제가 김옥이입니다. 만주시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 덕분에 제가 다시 숨을 쉬게 되었어. 어색하게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아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건 별거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회장님이 다시 저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사실 당신을 오래 지켜봤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당신이 매일 아침 이 병실을 청소하는 모습을 봤어. 회장님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항상 구석구석 놓치지 않고 소독약 냄새가 환자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동안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제 노력을 이분이 지켜보고 있었다며 김 여사 내가 제안 하나 하겠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전문 의료 청소와 감염 관리 기업을 직접 해볼 생각 없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제가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청소부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30년 경력의 의료 환경 전문가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투자하겠어.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에게? 회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어도 살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사람이 여기 있어. 눈물이 왁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수 일어서려는데 회장님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김 여사, 당신 손자는 어떻게 지내요? 그 질문에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회장님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소. 내가 되면 말해주시오.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내가 회사를 미친 생각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오피스텔로 돌아와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백문수 회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해보겠습니다. 회장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소. 그 후 한 달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백 회장의 도움으로 법인 설립 절차를 밟았습니다. 회사 이름은 오기케어로 정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한 최 씨와 다른 청소 동료 동영을 함께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차린다고 최 씨의 표정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했습니다. 네, 우리의 경험을 살려서 제대로 된 의료 청소 전문 기업을 만들 거예요. 동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무부는 병원 근처 작은 공간을 얻었습니다. 명함을 처음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김옥이 대표 그 글자를 읽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백 회장이 인맥으로 첫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바로 서울대병원의 수술실과 응급실 전문 청소 계약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던 일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그냥 청소부가 아니에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감염을 막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전문가예요. 30년 근무했던 병원의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청소 유니폼을 마지막으로 벗으며 탈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내 사물함, 낡은 청소 도구들, 이제 새로운 새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VIP 병동 복도를 걸었습니다. 12명 7 분미션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곳, 그리고 제가 모욕당했던 곳, 이제 더 이상 아파하지 않을 거예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을 나섰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청소부 김옥이 아닌 오기케어 대표 김옥이로 걸어나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회사 대표가 됐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을 남의 바닥을 닦았으니 이제는 내 인생을 닦을 차례예요. 그리고 유골함에 속삭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보. 오기케어가 문을 연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이제는 세블란스 병원, 차병원까지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계약서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표님, 경제투데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인터뷰. 네, 60대 청소부에서 CEO로 특집 기사래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경제투데이 취재팀이 사무실에 왔습니다. 김옥이 대표님, 청소부에서 CEO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궁금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30년 동안 병원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인터뷰가 저녁 뉴스에 방영됐습니다. 68세 청소부 의료 청소 전문 기업 CEO로 인생 역전. 그날 밤 많은 지인들이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태석이에게 전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저는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대표님, 손님이 오셨어요. 누구죠? 성함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대표님 며느님이라고 하시네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자 이소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화려한 옷차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앉았습니다. 주메이에, 언니, 주메이에, 넣어봤어요. 축하드려요. 형식적인 인사에 고개만 끄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소정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태석 씨 회사가 망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스타트업 투자가 실패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도 나왔고 지금은 집에만 있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20억만 빌려주세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이혼 안 할 수 있어. 지금 태석 씨는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자요. 매일 술로 버텨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제 부모님도 도와줄 수 없대요. 아버지가 정치 스캔들로 어려워지셔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병원 VIP 병동에서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우리에 만지지 마세요.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소정 씨 차분하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날 그 병원에서 했던 말, 기억하세요? 이소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손이 더럽다고 하셨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죠? 이소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이소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제 알아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TV에도 나오고 고객에 들었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제 더러운 손으로 만든 거란 것도 아시겠네요. 이소정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걱정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소정 씨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더러운 손으로 번 돈인데 만지면 불편하지 않겠어요? 이소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와서 며느리 행세를 하시는 건가요? 이소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이소정도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태석 씨가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이라 그날 병원에서는 그런 말 한마디 없었는데 이소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저희 집 팔아도 대출금 상환하고 나면 10억도 안 남아요. 나머지 만족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저를 외면했던 사람의 손을 다시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또 다시 제 손을 뿌리칠게 틀림없거든요. 일어나세요. 여긴 사무실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 주시겠어요? 이소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르실 거예요? 네, 이제 가세요. 이소정은 흐느끼며 일어났습니다. 태석 씨도 버리시는 거예요? 아들도 버리실 거냐고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태석이가 저를 버렸을 때는 어땠나? 이소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석아 아들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제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소정 있던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서울 시내 의료병원 5곳과 계약을 맺었고 직원도 3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진 씨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SNS에 대표님을 기방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이미 수천 명이 공유했대요. 화면을 보니 익명의 글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린 냉혈한 시어머니, 그 실체를 폭로합니다. 글을 읽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이소정이 쓴 게 분명했습니다. 저를 자식이 어려울 때 외면한 비정한 어머니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대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대표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계약, 재검토가 있을 예정입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병원 이사회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병원장과 이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옥희 대표님 최근 SNS에 올라온 걸 보셨습니까?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병원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계약 해지를 검토 중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백문수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오늘 참석하신다고 긴급한 상황이라 직접 왔어. 백 회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무슨 논의를 하고 계신가요?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오기 케어와의 계약건입니다. 최근 SNS 글로 인해 백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그 글을 내가 다 봤어. 전부 왜곡된 내용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백 회장이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USB를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VIP 병동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영상 속 제가 VIP 병동 예민한 2배 전치로에 들어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소정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우리 애 만지지 마세요. 회의실 전체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이어서 태석이가 저를 병실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백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직접 보안팀에 요청해 확보한 것입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이런 일이 백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김 대표는 30년간 이 병원을 위해 헌신했어. 그리고 내 생명을 구했어. 이사들이 논란별 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분을 모욕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와서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명의를 훼손하고 있어. 백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 병원이 오기 케어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면 대한병원그룹도 관계를 제거할 수밖에 없어. 회의실이 술 넘겼습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오히려 김 대표님께 사과드립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백 회장이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병원장이 다가왔습니다. 김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전국 네트워크 계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회사로 돌아오자 직원들이 모여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드려요, 대표님. 전국 병원 네트워크 계약이래요. 저녁 뉴스에는 다른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국회의원 이모 씨 불법 로비 의혹으로 사퇴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 이소정 변호사 자격 정지 위기, 이소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소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사건으로 저희 집도 압류됩니다. 태석 씨는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마음이 복잡했으나 백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어려워졌나 봐요. 백 회장이 말했습니다. 결정은 김 대표가 하시오. 하지만 명심하시오.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오.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이소정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회사로 오세요. 다음 날 이소정이 남편 태석이와 함께 왔습니다. 태석이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눈빛이 멍했고 수염이 길게 자랐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앉으세요. 둘이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은 줄 수 없어요. 이소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신 태석이에게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주겠어요. 의료지식을 살려 감염관리 메뉴를 만들면 좋겠어요. 태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난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을게요. 하지만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야 해요. 태석이가 고개를 끄겠습니다. 네, 엄마,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소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소정 씨,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도울 일을 있을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태석이의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그게 최선일 겁니다. 이소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백 회장과 식사를 했습니다. 잘하셨소, 김 대표.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당신의 강인함 덕분이요. 잔을 부딪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제 인생이 달라졌네요. 태석이가 회사에 합류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제 아들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 감염관리 매뉴얼 어떻게 생각해요? 태석이가 서리를 내밀었습니다. 전내 의사 출신이라 확실히 다르구나. 그의 눈빛에 자신감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손자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문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계셨군요. 백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오? 고개를 겨우 텄습니다. 오기케어 창립 1주년이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맞다. 1년이 됐네요. 백 회장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선물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고급스러운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김 대표는 청소도구가 아닌 펜을 들 자격이 있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있어. 백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뭔가요? 태석 씨 말이에요. 아드님, 요즘 이혼 소송 중이라던데.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이인 유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대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손자는 곧 태석이와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 애가 이소정의 행동을 다 알게 됐대. CCTV 영상도 받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이가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 이혼해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 태석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우진이 양육권도 제가 가져올 거예요. 손자 이름이 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이, 그 이름을 소리내어 엄을 소리내 업을 흔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태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날 병원에서 내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태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우진이가 할머니를 만났으면 해요. 숨이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네. 이번 주말에 우진이 데려와도 될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럼 이 할미가 뭘 준비해야지. 태석이가 웃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엄마면 충분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얼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주말이 다가오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옛날에 사두었던 금박지를 꺼냈습니다. 이제야 줄 수 있겠구나. 토요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태석이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우진아, 여기 할머니야. 10달이 된 하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안녕 우진아. 아이가 제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안아봐도 될까? 태석이가 아이를 건넸습니다. 손자를 품에 안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진아 할머니야, 작은 심장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태석이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우진이한테 줄 거 있다며 금박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 사두려 했던 건데 조심스럽게 손자의 작은 팔에 팔찌를 채웠습니다. 엄마 태석이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백 회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 대표 오늘 손자 만났다고 들었어? 네 회장님 정말 행복한 날이에요. 축하호 다음 주 우리 회사 가족 행사에 함께 오지 않겠어? 가족 행사요? 그래, 당신과 태석이 그리고 우진이도 우리 가족이니까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빛났습니다. 한 달 후 오기케어는 전국신계 병원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직원도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어느 날 백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 우리 청소교육원을 만들면 어떻게 써? 교육원이요? 그래 당신처럼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곳,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오기케어 아카데미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제가 직접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이 세상을 깨끗하게 합니다. 수강생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해 겨울 오진이의 돌잔치가 얼렸습니다. 태석이가 저를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오진이의 자랑스러운 할머니이자 오기케어 대표 김옥이 여사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 회장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오진이의 손을 잡고 떡을 자르는데 백 회장이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김 대표 행복하십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 오진이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민미 첫마디였습니다. 모두가 놀라 쳐다봤습니다. 민미 그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손이 따뜻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편지에 썼던 그 말을 우리 오진이도 저에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병원 옥상에 백 회장과 함께 썼습니다. 내년에는 해외 진출도 생각 중이요. 정말요? 저희가 해외까지 백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소?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회장님, 제 손 이제 깨끗한가요? 백 회장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당신 손은 항상 깨끗했어. 다만 그걸 못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을 뿐.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에서 남편도 저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더러운 손이라 불리던 그 손은 이제 많은 이들의 인생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부의 손에서 CEO의 손으로 외면당한 시어머니에서 사랑받는 할머니로 김옥이 여사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는 무엇인가? 진정한 부자란 누구인가? 그녀는 버려짐에서 일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 손은 병원 바닥만 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라는 더 큰 바닥에서 일어나 별을 잡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손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손을 들어 당신의 내일을 그려보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옥이 여사님께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고부실화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3대가 복 받으실 거예요.